은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역시 나의 삶은 뭐 요즘 그런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우리 사회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좀 줄여주면은 그게 내 삶에 있어 가장 보람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어떤 점에서 저희 변명이기도 하고 저희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한 20년간 장애자 운동을 좀 해왔고요. 또 요즘은 뭐 이 호스피스 운동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자선단체나 뭐 이 사회복지 그쪽에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난 아무래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그 삶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혹은 뭐 그 가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서 그때가 5.16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그때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하여튼 제가 경비중대라고 이 보초 서는 부대 그 이등병으로 배속이 됐는데 하여튼 그 제 느낌에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등병으로부터 중대장 이르기까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물건 훔쳐내고 뭐 부정을 하려고 너무 제가 그때 실망을 해가지고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영악해가지고 무슨 공헌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에 관심을 써야 되겠다. 내가 또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교육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신학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사실 이제 신학교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난 목회할 생각으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뭐 그래도 좋다. 그래서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을 뭐 최초로 한 것은 4.19 이후에 이제 4.19 때 저도 뭐 열심히 이제 데모도 좀 하고 뭐 붙잡혀서도 맞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그 4.19가 지난 뒤에 새생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커피, 양담배 이게 엄청나게 밀수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다 해서 커피 마시지 말자, 양담배 피우지 말자 그런 운동을 그때 말하자면 시민운동이죠. 우리 이제 서울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이제 사회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또 다시 또 귀국해가지고는 역시 뭐 시민운동을 하게 됐죠. 우리 정치 문화가 제대로 되려면 선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선거가 이 불공정해가지고는 도저히 정치 문화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생겨가지고 몇 분하고 인원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뭐 우리가 대단히 공헌을 못하더라도 하여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공명선거 실천 시민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공헌 못했지만은 그 두 번에 걸친 선거법 개정 거기에는 우리가 꽤 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그게 그 이지문 중위의 양심 선언으로 이제 그 기폭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 아주 저희들이 그 정부와 참 많이 다퉜습니다. 뭐 국방부 장관하고도 싸우고 군 장군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워낙 못 살게 부르니까 국방부가 군 부재자 투표를 영구에서 좀 하도록 해달라. 당신들이 노력해달라. 그럽니다. 그거 참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군 부재자 투표를 영구에서 선관위의 감시하에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군 부재자 투표 부정 시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제 큰 공헌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 때 그 대중 유세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 전국에서 수백만을 뭐 버스를 뭐 수백 대 수천 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 대통령 선거 때 대중 유세를 못하게 하고 텔레비전 토론으로 대처하자. 그 선거법 개정 운동에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애를 썼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의라는 게 경제적인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은 저도 늘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한 그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 다소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즉, 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이 정부가 보조를 해야 한다. 사치품은 경쟁적으로, 즉, 노력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사치를 즐기도록 만들어야지만 소위 기본 수요라는 거, 우리 먹어야 되고 입어야 하고 하는 그 기본 수요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그런 소신을 제가 평소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려면은 적어도 기본 수요의 평등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지난번 낙천 운동할 때 저는 이제 공선 여부를 계속 했으니까요. 그때 사실은 이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낙천 운동하는 그룹과 우리처럼 공명선거를 하는 그룹 사이에 갈라졌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운동이 갈라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모임 때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분열이 돼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조차도 분열됐다는 인상을 줘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한 것이 업무 분담을 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나타나자. 우리는 공명선거 운동하고 당신들은 낙선 운동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명선거 운동이라는 게 법 지키자는 운동인데, 아무리 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켜야 되지,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건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었고요. 지금도 저는 뭐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은 아직까지는 정치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저도 그동안에 뭐 몇 번 그런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뭐 그 정치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더군다나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치나 뭐 이 관계에 나가게 되면은, 이건 시민운동의 그 인상에, 임프레션이 인상에 굉장히 그 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저는 뭐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좀 순수하달까요? 동종이랄까요? 하여튼 그 한 가지의 그 가치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회고, 그런 면에서는 다양성이 좀 부족한 사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관용의 훈련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 뭐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뭐 관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갑자기 뭐 외부적인 영향, 또 뭐 세계화,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교류, 또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다양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그 훈련을 안 받았던 관용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결국 저는 지금이 뭐 크게 말해서 대단한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용을 훈련하기는 아주 좋은 시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는 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념이라든가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북한이 만약에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와 함께 북한이 만약에 지금 붕괴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경제력으로 도저히 북한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비전문가입니다만은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그래도 빈번하게 만들어 가지고 북한 경제가 조금 수준이 높아지고, 북한의 이 남한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계 지도자로부터 지금 뭐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게 뭐 피부에 닿을 때 느낄 정도까지 됐는데요.
우리 종교가 박해를 안 받기 때문에 불순하게 되고 말았어요. 사실 종교는 어느 정도 박해를 받고 좀 불리한 입장에 서 있어야 순수하게 남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제는 그 종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순한 사람들이 종교계에 들어와서 말이죠. 종교계를 더럽히고, 그래서 이 한국 종교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위로를 받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계신다. 그건 우리 기독교계도 그렇고 천주교, 불교계도 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은 더 엉망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런 위로는 좀 받고 있죠. 인터넷 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줄여보자.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참 좋은 도구인데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자제력을 발휘해주면은 이게 건전해질 수 있거든요. 가령 포노그래피 외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돈을 버니까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 돈을 버는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말자. 이걸 요구하는 건 무리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대하여 좀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면은 그 호기심이 있어 보고 싶더라도 이걸 참 보지 말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이 번창해지면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노출된다. 이런 책임의식을 좀 갖는 그런 성숙한 시민들이 많아지면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시민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공이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져 버렸어요. 사회 정의라든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줄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출세하고 또 많이 즐기느냐. 과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이기주의자가 된다. 장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보다 또 나은 점도 있어요. 조금 넓어졌다 할까요? 통이 좀 넓어졌다 할까요? 우리는 옛날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무슨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좀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에 때는 또 학생들 보고 참 너희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제 너무 참 인터넷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영화라든가 텔레비전 이런 영상 매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놓으니까 생각의 깊이가 얕아져 버렸어요.